네, 안녕하십니까.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혼인 무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관련 자료는 법률사무소 한비 장강덕 대표 변호사님께서 칼럼을 쓰셨고, 장강덕 변호사님은 이제 저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십니다. 출처는 두꺼비마을 신문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성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사회 현상입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새로운 법적 친족인 배우자 및 인척관계를 만들며 부부 일방 사망 시 배우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제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작년 대비 0.4% 감소하였고, 조혼인율은 3.78건으로 0.1건 감소한 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 7천 건으로 전년 대비 27.2%, 4천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7%,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국제결혼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제 국제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 여성과 이제 만나려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국제결혼을 이제 많이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은 아이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에 이 정도 여성을 만나면은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는 이제 또 국제 결혼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국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뭐 친구, 뭐 후배, 선배, 이런 또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하고 뭐 이혼 건수 전체 건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신부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취업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점점 이런 부분이 이제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인 무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혼인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건결 문제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부여되며, 특히 한국 국적의 남성은 재혼을 위해 상대방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며 혼인 무효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결혼 상담하시는 분들,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이 여성이 정말 혼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전화가 뭐 잘 된다, 그리고 뭐 카톡 메시지가 잘 된다. 이 잘 된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은 대화하듯이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가 이제 카톡을 보내더라도 뭐 짤로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대화하듯이 서로가 말을 해요. 근데 남성분은 이제 문장을 좀 이렇게 길게 의미 있게 보내는데, 뭐 여자는 네, 아니요, 응, 그래요, 바빠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이랑 잠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연애할 때,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 회원분들 이제 국제 결혼을 시키는 분들 대부분 보면 서로 대화를 간결하게 막 주고받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부담이 안 가게 이제 말을 하겠죠.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고가의 선물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현재까지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자가 판단을 해서 증거 수집을 조금씩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분들 보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기면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은 뭐 여성이 마음을 다시 잡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은 그 여성이 정말 내가 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나 뭐 연락이 와도 잠수를 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마세요. 베트남에 혼인신고도 하지 마시고 한국에 혼인신고도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이 여성의 의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뭐 혼인신고를 다 했어. 근데 이건 너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자꾸 막 부딪혀 상황이. 그러면 신부가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거부를 하세요. 신청 거부하시고 신청 자체를 하지 마시면 돼요. 하지 마시고 그냥 이혼 소송 하시고, 그러면은 혼인의 그 부부로서의 의사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인 무효 주장을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잠자리도 거부하고 뭐 서로 대화를 해도 소통도 잘 안 되고,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정보를 찾고 이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혼인 무효를 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서는 국제 결혼을 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이혼이 돼서 5년 동안에 발이 묶이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명명백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베트남 혼인 가족법 제28조 제1항도 남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대방인 베트남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결국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이후의 사정보다는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내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거한 기간이 짧은 점, 외국인 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는 등, 동거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혼인 이후의 사정으로 이혼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국제결혼 이렇게 40대 뭐 중후반 분들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저는 일반 농촌 사람보다 뭐 외모가 뭐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있어도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자신감에 찬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나이면은 그냥 아빠뻘이야, 아빠뻘. 베트남에서 아빠뻘. 근데 제가 그 베트남 여성들 보면 이제 나이 차가 너무 나지 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백날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도 그냥 부정을 하는 거야. 현실 부정. 현실 부정.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이 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남성이 가정에 되게 진심이고, 그리고 아내한테도 이렇게 뭐 소통도 잘 되고, 어떤 거를 할 때 옆에서 항상 붙어가지고 서포트도 잘 해주고, 그리고 항상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도 뭐 잘 되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이런 분들은 뭐 결혼을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뭐 시시콜콜한 뭐 다툼? 뭐 이런 거? 그것도 뭐 애교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들 보면 지금 정말 심각해, 정말 심각해. 그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보면은 한국에 왔어도 한국에 베트남 남성들이 있어요. 뭐 유학 온 사람? 그거 보면은 또 잘생겼어. 한국에 유학 온 베트남 남자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귀티나 보이고, 외모도 좀 출중하고, 또 젊어. 이런 남성과 바람을 피는 거예요, 떳떳하게.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서는 보여주거든요. 당당한 거야. 근데 얘는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 근데 한국 남자와 결혼한 사진이나 이런 거는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 서로 비슷한 상태에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뭐 일적인 부분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한다. 근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하면 이제 뭐 외적인 부분이나 뭐 젊은적인 부분이나 뭐 육체적 구조도 젊으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근데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왜? 내가 40 중후반이면 몇 년만 지나면 50대고, 그러면은 50대가 됐을 때 이 여성과 나의 외모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어?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20대 뭐 초반 중반에 왔어. 5년 있으면은 뭐 30살이 될 수도 있고, 뭐 20대 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한국에 오면 외적으로도 조금 더 이뻐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옷 입는 스타일도 이제 한국화 되기 때문에 더 예쁘게 또 옷을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외도를 안 할 거라고 장담을 못 하거든요. 왜? 남자가 그만큼 해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족을 못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성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어? 외적인 부분. 이 부분도 주변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할아버지하고, 딸이 뭐 만나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주변에 베트남 신부들 보면은, 자기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괜히 그거에 따라서도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이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결혼 생활은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젊은 여성하고 뭐 결혼할 수 있냐? 그러면 결혼을 시켜드릴 수가 있다. 하지만 사후 감당은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요즘에 보면은 책임을 모르는 여성들을 업체에서 많이 소개를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신부 검증을 하게 되면은 뭐 촌동네로 가게 되면은 이 여성들은 뭐 때가 안 묻었다 라고 얘기하고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 미디어가 다 발달이 되어 있고 핸드폰으로도 이 문화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과 섣불리 결혼을 해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저한테 뭐 국제결혼 상담 하시는 분들 중 보면은 타 업체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여성하고 뭐 이렇게 얼떨결에 뭐 이제 첫날밤도 보내고 다 했는데 소통도 잘 안 되고, 좀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얘기해요. 그냥 다시 정리하시고, 나하고 대화가 좀 되시는 그런 여성분을 만나시라고 이렇게 얘기는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국제결혼 진행도 해보고, 국내 맞선도 진행을 해보고 하면은,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열정적이에요. 막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팍 터가지고서는 되게 적극적인데, 40대 초반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뭘 이렇게 몸을 사리는지 되게 생각도 많고, 어? 여기에 대해서 올인할 타이밍에도 올인을 좀 잘 안 하시고, 이 한 발을 빼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제 40대 후반 넘어가는 사람들, 뭐 50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의욕이나 뭐 이렇게 열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초혼분도 계시고, 뭐 재혼하신 분들도,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 정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임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이지도 않고 이래도 웅 저래도 웅 하면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 남성분들이 베트남 여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상대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됐고, 그리고 이 신부들이 보면은 이제 한국에 많이 거주도 하고 있고 많이 잘 살고 있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한배 부부가 뭐 잘 살고 한배 커플이 잘 지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자가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실 거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나이 먹고 좋은 여자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요즘에 30 초반들도 국제 결혼하고 30 중반들도 국제 결혼하거든. 그러면은 여성분의 신부의 조건이 되게 좋아.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 만나질 않거든요. 어? 젊고 또 경제 능력도 있고 그런 여성을 선호를 하지, 나이 많이 먹고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원치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국제결혼 자체가 좋은 신부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국제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여성, 어?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좀 감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 차이의 여성분을 만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여성이 정말 내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제3자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직감으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내 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듣지 않으면은 남의 말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듣고서는 뭐, 우리 와이프가 뭐 어쩌네 저쩌네, 어?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다른 업체를 통해서 뭐 결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결혼 비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문제가 좀 된다라고 쉽게 되면 이런 부분을 심히 고려를 했어서 파혼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혼인신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이라고 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본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을 하셔서 혼인무효를 받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 17일 날 이제 베트남 북부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출장을 넘어가는데 제가 항상 남성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추천해주는 여성이 뭐 소개를 했다고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고 결혼을 바로 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거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제 와이프의 친구 남편이 베트남 남자예요. 베트남 남자인데 이제 한국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해요. 왜 젊은 베트남 여성들, MZ 세대라고 하면 되겠죠. 20대 초반이니까.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왜 베트남 남성과 바람을 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정답이라고 저는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